가짜 엄마. 무서워. 너무 제목부터가 무섭다. 제목이 무섭네. 이 사연은 경상도에 사는 임수민 씨가 아주 많은 고민 끝에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보자 수민 씨 인터뷰를 일단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올리기에는 진행 중이고 너무 긴 이야기라서 나가는 것도 좀 꺼려지긴 했는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좀 있어서 이거는 내가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어디 한번 알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런 시작해서 방법이에요. 여기 제목까지 보게 됐네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주인공인 수민 씨가 그러니까 10살 정도 됐을 때 무렵에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10살 임수민입니다. 저는 아빠와 단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른들 말로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셨대요. 근데 혼자여도 딱히 슬프진 않아요. 수민아, 아빠 왔다. 아빠! 일로 와봐. 으짜, 이거 우리 딸. 왜냐면 아빠가 서울에 다녀오시면 혼자 둬서 미안하다고 예쁜 머리핀, 원피스, 간식거리까지 잔뜩 사다 주곤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저희 가족에게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1년에 한 번 할머니 집에 가는 추석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밤마다 유난히 주위가 캄캄하고 고요했죠. 그럴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 가는 거. 네. 맞아.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밤만 되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화장실을 다녀오곤 했어요. 그날도 화장실을 갔다가 할머니를 따라서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찌개 올려놓고. 그 순간 누군가 나지막하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창고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저는 찬찬히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웬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오, 이거. 긴 머리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수수깡처럼 깡마른 다리를 위아래로 까딱까딱 흔들고 있었어요. 여자는 저랑 눈이 탁 마주치자 손을 올려 보이더라고요. 꼭 인사하는 것처럼요. 이웃 사람인가? 왠지 낯익은 모습에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웃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여자의 고개가 팍! 할머니! 전 너무 놀라서 할머니 방으로 뛰쳐들어갔어요. 할머니! 저희 창고방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에이, 이 야밤에 거기 누가 들어가? 네가 잘못 봤겠지. 아, 진짜예요. 긴 머리에 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아, 뭔가 있나 보다. 집에 뭐가 있나 봐. 사연이 있나 봐.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덜덜 떠시더니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너 오늘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자자. 지금 이 순간부터 방에서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수민아,
수민아? 스며시 눈을 감았다가 살짝 눈을 떴는데요. 아빠가 계셨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스님이었어요.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두 분 속옷에 주머니를 만들어 각각 하나씩 넣고 다니다 한 달 후 꺼내어 속옷과 함께 태우셔야 합니다. 단 이 봉투는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바느질로 제 속옷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부적을 넣어주셨습니다. 옛날 그랬어. 그리고는 집 밖을 나갈 때는 반드시 부적을 넣은 속옷을 입어야 한다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죠. 행운의 부적 덕분일까요? 대구로 돌아온 저는 평소하고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한 달째가 되는 날. 아빠와 부적을 모은 뒤 할머니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에 올라탔는데요. 잠깐 잠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빠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 그런데 그때 빈 운전석에 빨간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가 서둘러 막 내리면서 하나를 떨어뜨리셨나 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아, 궁금해. 너무 궁금한 거죠. 애들은 또 보면 궁금해. 애들은 보면 궁금해.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봉투를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안 된다니까. 이게 뭐야? 봉투 안에 든 건 더럽고 낡은 종이었어요. 이 더러운 게 무슨 행운을 준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꺼리면 큰일 나는 거 몰라? 아빠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제 손에서 낚아채듯이 부적을 들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다급하게 부적을 태우기 시작하셨죠. 아버지가 막 부적을 낚아채서 미친 듯이 라이터를 켜서 부적에 불을 붙이는데 불은 안 붙고 부적을 뒤지고 그을리다시피 하니까 그제서야 계속 안 타다가 겨우겨우 탔는데 그 상황이 어렸을 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 안 타지? 크고 나서 타지 않은 게 정말 안 좋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로부터 1년 후 이상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인 것 같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아빠 하고 부르려는데 웬 여자 실루엣이 찰싹 붙어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때 창고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부동산 오피스.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빠에게서 저 여자를 떼어놔야겠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다가가서 아빠의 한쪽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를 휙 째려보더니 그 여자도 반대편에서 아빠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줄다리기처럼. 그런데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그 여자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아빠 안 돼요. 싫어요, 저리 가요. 아빠를 뺏길까 봐 정신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온몸에 힘을 실어서 아빠의 팔을 잡고 매달리는데 순간 눈이 번쩍 아빠! 뜨였습니다. 눈을 뜬 곳은 제 방 침대였어요. 꿈이야? 근데 꿈이라기에는 너무 끔찍할 정도로 생생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후 그 꿈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꿈은 항상 똑같았어요. 아빠를 가운데 두고 그 여자와 기괴한 줄다리기를 해야 했죠. 근데 꿈이 계속될수록 여자가 잡아당기는 힘이 버거울 정도로 세지는 거예요. 그날도 아빠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까딱하면 저까지 끌려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소리쳤어요. 나중에 오세요.
아직 어려서 아빠 필요하니까 아빠가 좋으면 나 다 크고 그때 오세요. 그 순간 여자가 팔을 당기는 걸 뚝 멈추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선 정말 거짓말처럼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래 먹어. 그렇게 1년, 2년 그날의 일은 그저 기이한 경험 정도로 남아서 제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죠. 그리고 제가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다 크고 나서. 다 크고 나서. 그날은 정말 그냥 평범한 날 중에 하나였어요.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요. 꿈에서 아빠랑 제가 어릴 때 다녔던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아빠는 늘 바빠서 학교 행사를 잘 못 오셨거든요. 아빠. 신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에 아빠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민아, 이제 너한테 용돈 못 주는데 괜찮아? 용돈? 용돈은 무슨.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다 밥 벌어먹고 하니까 용돈은 이제 괜찮아요. 그래? 그럼 됐네. 내가 이제 더 해줄 게 없네. 아빠는 저를 보면서 기특하다는 듯이 웃어 보이셨습니다. 어이 느낌 이상해. 아빠는 저를 분위기 안 좋다. 그런데 그때 아빠의 어깨 너머로 (12년) 전 창고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온 그 여자는 그때처럼 소름 끼치게 웃어 보이며 아빠의 팔을 세차게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잡고 있던 아빠의 팔이 저는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여자는 그런 저를 보면서 자지러지게 웃더니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필요하다면 순식간에 제 눈앞에 온 여자는 핏발선 눈을 하고 소리를 쳤어요. 네가 엄마가 필요하다며. 그 모습을 끝으로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방 침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하셨던 저희 아빠는 안 돼, 안 돼. 갑작스럽게 말기암 판정을 받고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검진 딱 했을 때 대장암 말기로 나와서 근데 이제 그 전부터 막 아프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서 그냥 모든 게 상황 자체가 이렇게까지 온 것도 다 제 잘못 같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상황을 벌이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오래 사셨을까? 안 아프셨을까? 라는 생각은 진짜 많이 했죠. 자식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49대 때도 할머니가 아빠 없어서 외롭겠다. 내가 다 챙겨드릴게. 이런 식으로 꿈에 나왔거든요. 어머. 그 꿈 꾸고 나서 할머니가 내 혹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어머 뭐야? 야. 술도 못 받고 그냥 그러고 돌아가셨죠. 아니 무슨 원한이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왜 그래? 저는 유일한
그늘이었던 아빠와 할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엄마가 필요하다며. 여자 이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저희 가족을 지독히도 따라다녔던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났거든요. 생각이 나? 어릴 적 할머니는 홀로 딸을 키우는 아빠를 늘 걱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어떤 여자분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수민아 보마. 그 모습이 천사처럼 예뻐서 저런 분이 우리 아빠의 짝지가 됐으면 좋겠다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경아 인사해라.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윤미경입니다. 할머니가 아빠 앞에서 인사를 시키셨는데 그분이 꼭 아이처럼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빠의 표정은 차가워졌어요. 아니 얘. 아이고 참. 수민아 이리 와서 인사해. 옳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뻐라. 그거는 정말 내 또래 친구처럼 역할놀이도 잘 해주고 세상에 이런 다정한 엄마가 있으면은 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놀자고 계속 제가 오히려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아빠는 할머니에게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아 싫다고 했잖아요. 싫다고. 그날은 아빠와 할머니가 정말 크게 한바탕 싸움을 한 날이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엄마? 수민이도 좋아하잖아 이놈아. 왜 시키지도 않으려고 그래? 아니 이놈 자식이냐. 얘.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가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나의 아빠와 할머니를 모두 빼앗아간 가짜 엄마.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비어있는 아빠의 방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요. 푸른 하늘 푸른나수 하얀 쫄배에 가짜 엄마가 이제 딸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떡해. 와 진짜. 일단 문정희 씨. 와. 아닙니다. 아니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 세상에 뭐. 소름 끼쳤어요. 아니 이게 넘나지가 막.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여자분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수민 씨도 잘은 모르지만 그 소문으로는 좀 안 좋은 병에 걸리셔서 많이 앓으시다가 한순간에 돌아가셨다고. 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왜냐면 이제 마음의 병이 결국은 육체에 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고 싶으니까 그 아이랑 그렇게. 그 아빠를 사랑하셨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근데 저는 진짜 이 제보자분이 걱정이 돼요. 아까 이제 얘기가 그 목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수민 씨가 주변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 사연을 제보한 간절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걸 한번 직접 수민 씨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꿈에 제가 아버지 산소에 네, 누가 계속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거기도 나왔어? 네. 저 사람은
올라가지? 그래서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나를 부르고 저라는 사람이 근데 갑자기 저를 멈춰서 딱 저를 보니까 아버지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모함을 지르는 소리에 어머. 제가 딱 깼는데 내가 가는 걸 말리는 꿈 같아서 못 가겠더라고요. 계속 비일 때 같아서 가고 이랬는데 그 해 자체를 못 뛰었죠. 방송에 올리면 오히려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 이번에 지금 의지할 데가 너무 없어. 맞아요. 아니 왜냐면 이제 20대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피부치가 이제 다 돌아가신 사람 연달아 그러면 아무리 뭐 멘탈이 강한 분들도 이렇게 흔들리기 마련이니까 네, 이번에 좀 기운 내셔서 열심히 또 사셔야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수민 씨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이게 수민 씨의 꿈대로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잠을 자는 게 쉽겠느냐고. 그럼 너무 무서워서- 무섭지. 무서워서 혹시 정희 씨는 혹시 예지몽 같은 거 꾸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지몽 저 항상 잘 자거든요. 네. 대면자요? 네, 대면 자. 야 대단하다. 제가 옛날에 양수리 세트장 거기 같은데 얘기 많아요. 예. 거기 얘기 많죠. 제가 또 숨바꼭질 할 때였어요. 뭐 무서운 영화기도 하지만 저는 근데 이제 저희 매니저가 계속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 정도에서. 저는 굉장히 잘 자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다 누르고 예, 뭐 주무시는 누른지 모르겠는데 길을 누르고 제일 잘 있어요. 잤던 곳이 거기였어요. 어머. 굉장히 푹 자고. 진짜 세시다. 아니 저는 이제 얘기가 현재 진행형이라 사실은 굉장히 무서웠는데 다들 몇 불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 저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닭살 소름이 맞아. 계속 네. 정말로 또 40불 이상 보십니까? 39불 예상합니다. 또 40불은 안 보시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정희 씨가 여러 가지 이제 대본도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스토리 라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김호영 아까 34불 나왔는데. 34불. 저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마음불 이상. 예. 자, 과연 말이죠. 우리 혹시 이분들 몇 개의 촛불을 켜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첫 회부터 완불 나올까봐 내용은 좋았어. 내용은 진짜 재밌었어. 무시합니다. 예. 자, 일단 열 불은 뭐, 예,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20불 향해서 넘어가고, 제 생각에는 무조건 저 우리 양머리 이후로는 쭉 갈 것 같거든요. 예. 자, 갑니다. 여기서 또 덜부덕거리네? 덜부덕거린다. 자. 저기까지 넘어가나요? 넘어가면 이제 40불 이상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자, 하나 더. 하나 더. 자, 3, 2, 1. 여기까지입니다. 몇 개요? 문정희 씨의 가짜 엄마는 총 38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야, 오드시들의 반응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문정희 씨 레전드. 진짜. 우리 레전드 잘 안 붙이시거든요. 예. 진짜. 목소리나 딕션이 좋으셔서 몰입감이 장난 아니네요. 와 레전드 나왔는데 완불각. 완불가 못 잘랐어요. 현재 진행형인 게 제일 무서워. 근데 뭐 현재 진행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네네. 예.